좀 소개드린 대로 이게 이제 위험 지역 알림이 서비스죠. 테러레스라는 요 이제 서비스를 두 분이 이제 개발하시고 요게 이제 언론에도 소개가 돼 좀 화제가 됐었는데 칼부림 테러를 예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알림 서비스까지 출시가 됐습니다. 언론 보도 링크와 함께 테러가 예고된 지역을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위험 지역 알림이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흉기 난동이나 살인 예고글에 대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을 하는 서비스인데 지난 그 6일 오픈한 테러레스가 53만여 명의 이용자를 돌파를 했다고 그래요. 테러레스라는 사이트를 한번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우리 서울 지역이군요. 네, 맞습니다. 서울 지역에 위험이 있는 곳을 좀 저희가 이제 요 이제 사이트에서 표시를 해주는 거죠. 네, 일단은 지도상에서 가장 먼저 보이시는 게 저기 큰 초록색 원인데 현 위치를 좀 나타내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노란색 원은 이제 예고 글이 올라와 있을 때 그걸 지도상으로 표현해 드리고, 파란색 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고 글이 올라왔었는데 용의자가 검거가 되었을 경우에 파란색으로 다시 표현해 드리고, 그리고 보시면 회색도 있어요. 저기는 회색은 이제 저희가 허위인 것이 이제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밝혀졌을 때 저렇게 갱신을 해드리고 있고,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흉기 난동 사건 같은 것이 발생을 했지만 이제 아직 검거가 되지 않았다를 나타내는 거죠. 생각보다 화살표가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한 150건 정도 제보. 150건이요? 네네네. 아니 근데 이게 테러레스 역시 이게 삽시간에 이게 만든 사이트라고 그래요? 총 개발 자체랑 이제 초기에 이렇게 데이터 세팅을 하는 데는 약 12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이걸 어떻게 12시간 만에 만들어요, 이걸? 솔직히 어려운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막 그러니까 사실 지도 같은 거는 이제 많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위치만 찍어주면 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예전부터 배워왔던 것도 이렇게 좀 짜집기 해서 만든 건데, 같이 일하는 공유 오피스가 있는데 거기서 다 끝내고 이거 한 내일 50명 왔다 갈까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50명이 아니라 지금 50만 명이 다녀가셨네요. 어떻게 이게 또 이렇게 많이 퍼졌죠? 사실 이제 기사도 좀 나기도 했었고 SNS상에서 공유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마 약간 지인이 살고 있는 곳에 이런 게 올라와 있으면 걱정이 되다 보니까. 맞아요. 많이 또 보내주시기도 하고. 아니 이게 실시간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빠르게 좀 업데이트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24시간 계속해서 제보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럼 이거 잠은 어떻게 주무십니까? 뭐 저희가 일단 잠이 없기도 하고 팀원분들 한 분이 이제 미국에 지금 이제 복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차와 한국 시차를 따지면 이제 얼추 맞긴 합니다. 거기서는 이제 낮에 일을 하시는 거니까. 이거 그쵸. 다행이다 한편으로.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만큼 이런 사이트를 만들고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공하는 팀으로서 제보를 받고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의무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제보가 언제 올라올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항상 컴퓨터를 소지해서 최대한 시간을 쪼개서 24시간 내내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요거 무엇보다 이걸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이게 좀 저한테 와닿는 일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동생이 다니는 학교에 그런 예고글이 올라왔나 봐요. 학교 근처를 대상으로 한. 그 글 때문에 이제 동생한테 문자가 간 거죠. 지금 오늘 이런 예고글이 올라왔으니까 좀 돌아다니는 거 웬만하면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저도 그걸 보고 조금 놀랐던 게, 이제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는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조금 일반적이에요. 뭐 저도 당장 기억에 남는 메일 중에 하나가 학교 근처에 있는 어디 거리에서 총을 들고 있는 강도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상황 종료가 되면 경찰이 와서 이제 수습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메일이 계속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동생이 받은 문자를 보고 든 생각이 이거는 내가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받은 그런 문자는 크게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제 필요한 때가 되어버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게 또 이제 그 은수 씨도 얘기했지만 우리 용인 씨도 요거 이제 연락을 받고 이제 함께 하게 된 겁니까? 네. 사실 저희가 이제 01랩이라는 팀인데 이제 저희 넷 다 유학생이에요. 근데 이제 유학생을 하면서 항상
미국에 가면 한국의 치안 강국의 자부심을 항상 드러냈었는데 맞아요.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서 좀 위험하다라는 의식을 느껴서 이런 걸 개발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이제 치안으로는 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우리나라가 해외에서는 밤 네. 12시 이후에도 편안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예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너무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이트를 우리 네 분이 이렇게 또 함께 만드신 게 참 대단하다. 참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웹사이트를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이런 게 만들어진다라는 게 또 한편으로는 가슴 아픈 너무 일이죠. 가슴이 그 아파. 자체가 안타깝죠. 네. 이게 그런데 테러레스를 만드시면서 또 고민도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예고글들을 표현해주는 것 자체가 시민분들에게 그 불안감을 조성하진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150건이 올라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자체만으로도 또 느끼는. 그쵸. 그리고 예전에도 사실 이제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 오마주를 했다고 할 수도 있는 이제 코로나 맵이라는 사이트가 있었죠. 이번에 코로나 맵을 만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는 개발자입니다. 당시에 이제 뭐 마스크 재고를 알려주기도 했고 맞아요. 확진자가 나오면은 네. 이제 동선 같은 것도 알려주는 이런 맞아요. 거였는데 이제 처음 나왔을 때 그걸 보시고 이제 이거 주변 지역 상권을 좀 해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이걸 똑같이 만들면서 그 고민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또 사례도 있다 보니까. 맞네요. 또 그런 게 고민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 또 이런 그 지역 위험 지역을 표시하면 또 그 지역에 계신 혹시 분들에게 이게 혹시라도 가지 모르는 않을까. 피해가 갈 수도 맞아요. 있는 문제가. 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걸 만든 목적 자체가 지금은 범죄가 일어나고 범죄가 예고됐던 곳이 동그라미 쳐졌다면 네. 다시 더 동그라미를 없애기 위해서 저 그렇죠. 맵을 만든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결국엔 최고의 목적은 이 동그라미가 없어지는 거겠죠. 그렇죠. 지도상에서. 네. 진짜 이 지도상에 좀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고 우리의 또 좀 편안하고 좀 이런 안전한 일상을 좀 빨리 좀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니 이게 저 두 분이 참 그 대단한 게 이분들이 10대 때부터 이런 거를 많이 만드셨어요. 은수 씨가 13살에 만든 재밌는 사이트가 있다고요? 13살? 13살이면 사이트 가입도 힘들어요. 아니 근데 만들었어. 조셉 지금 만들었어. 좀 부끄럽기는 한데 이제 한창 이제 그때 이제 연애에 눈을 뜨는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서서히 이제 보이죠. 이제 누가 누구 좋아한대다더라 네. 약간 이 소문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일이고 할 때니까 사이트 이름이 첫사랑 체크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애 이름이랑 내 이름을 쓰면은 그 애가 나를 좋아하는지 알려주는. 어떻게 알아?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을 쓰고 어떤 아이 이름을 쓰면은 제가 그 친구를 좋아하는 거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친구도 만약에 하면은 통하는 거구나. 그죠? 그렇죠. 그걸 이렇게 계속 저장해놨다가 알려주고 하는 거였어요. 내가 이제 누군가를 조셉이 나를 좋아하나요? 그러면 조셉이 나를 검색하거나 이런 게 서로 맞으면은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네. 이야. 그럼 지금 이 회사는 4명이 처음에 창업을 하신 거예요? 창업 자체는 이제 둘이 둘이서 하셨고. 시작을 했고요. 이제 운영하다 보니 팀원이 더 필요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제 고교 후배분들인 이기영님과 안영민님을 이제 영입하게. 왜 앞에 또 컴퓨터 들고 계신 분이 계신데? 저희 이기혁 팀장님이신데. 팀장. 이게 동업을 해서 지금 같이 계시잖아요. 동업보다는 이제 팀원으로 같이 팀원으로. 일하고 있죠. 이런 것도 확실하시네. 그러면은 팀원이시면은 월급이 나갑니까? 저희가 이제 자본을 받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제 열정으로. 그러면 지금 지금 열정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저도 사실 다른 인턴십들 갈 수 있었는데 너무 괜찮은 비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비전을 보고 지금 같이 계시는 네, 저는 비전을 보고 팀장님도 유학생이십니까? 네, 저도 지금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지만 팀장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저 되게 재성님이랑 비슷한 이름인데 UC 버클리라고. UC 버클리. 저 서울예대인 줄 알았잖아요. 같은 동문인가 했네. 두 분의 또 대학 생활이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 하버드는 이제 몇몇 분이 나오신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한 번은 나오셔가지고 그때 그러셨거든요. 하버드의 학식이 생각보다 별로다. 네. 사실 유퀴즈 나온다고 해서 예전 걸 좀 찾아봤어요. 네. 장한나님 아, 선배님께서 예.
음식이 맛이 없어요. 왜요? 제가 있을 땐 맛이 없었어요. 와, 야, 이거 또 더욱더 궁금해지네. 하버드 학식. 이제 각 12개의 기숙사가 있는데 네. 살짝 해리포터처럼 저희도 경쟁을 해요. 아, 기숙사끼리. 맞아요. 그 경쟁 중에 한 요소가 또 요리이기도 한데 네. 이제 식재료는 다 똑같이 배분을 해주는데 요리사분들이 이제 다른 분들이 다 계시니까 조금 맛있는 것도 있고 조금 덜 맛있는 것도 있는데 저는 운 좋게 좀 맛있는 곳에. 그러니까 셰프님들에 따라서 하나의 라면을 끓이더라도 맛이 달라지듯이. 그쵸 그쵸. 그러면 좀 드신 것 중에 좀 하버드 좀 맛있는 거 뭐 있습니까, 학식? 또 뭐 스테이크 같은 거 좀 있을까요? 스테이크도 가끔씩 나옵니다. 또 한식도 나와요? 가끔씩 한식은 뭐가 가끔씩 나와요? 나오는데 김치 같은 걸 만드십니다.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맛있어요. 네. 한국 입맛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식화 돼 있지만 그래도 맛있습니다. 요거 좀 저희가 궁금한 거 더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하버드는 시험 기간에 알몸으로 뛰어다니는 전통이 있다. 다 이렇게 전신 누드를 하고 나와서 뛸 수 있는 밤이 있어요. 요거 한번 좀 체크해 봅니다. 네. 있습니까? 사실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지금도 해요. 지금도 합니다. 졸업연도 작년 기준으로 40% 정도가 했다고 합니다. 40% 정도. 네. 다 하는 건 아니고.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근데 하버드의 또 다른 전통이 좀 이게 요거 말고도 좀 있대요. 이제 하버드 광장에 존 하버드 동상이라는 이게 이분이 설립자구나 보니까. 설립자보다는 투자자가 좀 더 가까운데 존 하버드. 처음에 많은 돈을 기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큰 동상이 있는데 네, 근데요. 거기 발을 만지면 이제 입학할 수 있다는 전설이 있어요. 고기만 또 맨들맨들하겠네. 맞아요, 완전 반짝반짝한데 이제 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뭡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발을 만지는 곳에 소변을 봅니다. 그게 기운을 더해주는 거 아닐까요? 이제 현지 학생들께서. 그러니까 발을 만지면 입학을 하고 입학을 해서는 거기다가 소변을 이제- 보고. 네 맞습니다. 하버드의 제일 유명한 동상이 존 하버드 동상이고요. 보시면 저기 발을 또 만지시고 계신데 저희 발을 보면 엄청 노랗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저희 와이드너 도서관이라고 아주 큰 도서관이 그거 있어요. 가끔 본 적이 있어요. 너무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로 같은 공간들이 많은데 거기에 이제 남녀가 가서 사랑을 나누는. 야, 뭐 그런 전통도 있어요? 네 번째는 이제 찰스 강이라고 하버드를 관통하는 큰 강이 있어요. 네, 네. 근데 거기 이제 다리가 몇 개 있는데 그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전통이 있습니다. 여기를 뛰어내리기도 하는데 그렇게 높은 높이는 아니지만 조금 무섭긴 하네요. 야, 근데 이 네 가지를 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졸업생 중에. 맞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통계를 내는데 네네. 졸업생만 해서 몇 %가 이만큼 네 개를 다 했다면 네. 조금 더 재밌는 학번이었구나. 조금 소극적인 학번이었구나. 한 5%에서 20%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신다. 네네네. 그렇군요. 이게 혹시 요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만들고 싶은 혹시 뭐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까? 제가 흔히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막 몇 억짜리 아이디어 뭐 이러면서 막 두 분 공동 창업자처럼 막 구글 만들고 나중에 막 이러면은 막 그냥 몇조 부자 되고 막. 근데 뭔가 저희는 그냥 일반적인 스타트업이랑 뭐가 다른가라고 했을 때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가 돈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는 오히려 돈보다는 좀 사회에 필요한 아이디어들을 좀 연구하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팀이 되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이거에 너무 동감하는 바이고요. 세상에 긍정적이고 선한 변화를 일으키자라는 이렇게 엄청 이상적인 꿈이에요. 근데 너무 이상적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현실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걸 항상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이상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과 사람 간에 걱정하는 마음이나 정 같은 게 보이잖아요. 저희는 사실 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제보를 올려주시는 분들도 동네 이웃 주민들이 다칠까 봐 걱정돼서 올리는 거고 다른 친구들이나 가족분들한테 공유해 주시는 것도 걱정돼서 하는 거니까 사실 이런 마음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걸 믿고 일어날 수 있는 성장의 발판이 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합법이 나와가지고 저희 목표를 이뤘습니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드디어 더 이상 제보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